다음 아이템으로 좀 가보죠. 유호정 기자가 준비했죠. 네, 이번 아이템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해자 잠시 후 얼굴과 이름 공개입니다. 이 지난 13일이었죠. 이 스토킹 네. 피해자인 직장 동료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전모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지금 경찰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지난 16일 영장 심사에 출석한 전 씨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왜 범행 저지르셨어요? 저 이거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 인정하시는 겁니까? 피해자 근무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샤워캡은 왜 쓰고 기다리신 거예요? 범행 계획하신 거 맞으세요? 피해자한테 합의 요청하신 이유 있을까요? 피해자한테 한 말씀만 해주세요. 계획하고 누가 보낸 거 맞으세요? 유가족한테 하실 말씀 없습니다 혹시?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저 죄송할 뿐입니다. 피해자분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말고 할 거 없으세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네, 죄송하다고 할 생각 없냐라는 기자 질문에 네. 죄송할 뿐이다라는 죄송합니다라는 답변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경찰은 이 범죄가 잔인하고 중대한 범죄가 인정될 경우 또 증거가 충분할 경우 국민의 알 권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 조금 전 3시부터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서 심의 중인데 네. 이미 이 스토킹 피해만으로도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한 만큼 이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돼서 공개되지 않겠냐 쪽에 지금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전 씨가 지금 피해자가 근무하던 신당역에서 위생모를 쓰고 1시간 10분 동안 대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지금 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역무원이 여자 화장실에 순찰을 하러 들어가자 이 화장실로 따라 들어가서 범행을 저지른 상황입니다. 네. 계획 범죄로 보이는 대목인데요. 네. 이뿐만 아니라 최소 11일 전부터 범행을 저지른 준비한 정황도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일, 범행 네. 11일 전이죠. 네. 이때 구산역 사무실에서 네. 이 본인은 휴가 중인 불광역 직원이다라고 네. 거짓말을 하고 네. 내부망에 접속해서 피해자의 근무지 정보를 확인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범행 당일 행적도 좀 조사가 됐는데요. 네. 범행 당일에 피해자의 옛 주거지 인근인 6호선 구산역 인근 일대를 네. 2시간 정도 배회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특히나 여기에서 한 여성을 7분 동안 따라가는 모습도 보였는데 네. 피해자와 외모가 비슷한 여성을 착각하고 아. 이 미행을 한 것으로 현재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전 씨 당초 살인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요. 이 하루 만에 혐의가 보복 살인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살인보다 보복 살인이 형이 더 중하기 때문에 이 경찰은 처벌이 중한 혐의로 지금 변경을 한 상황이고요. 네. 전 씨가 이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이 재판이 진행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이렇게 범행을 사전 계획한 것뿐만 아니라 네. 이게 만약에 경찰에 뭐 잡히거나 발각이 됐을 때 좀 빠져나갈 구멍을 준비했다 뭐 이런 정황까지 발견이 되고 소름 있거든요. 끼치는데요. 이 GPS 정보를 조작하는 뭐 휴대전화 앱을 깐다거나 다운받았다거나 아니면은 또 일부 휴대폰에 있던 네. 파일을 미리 삭제한 흔적이 발견됐다고 하고요. 또 사실상 이게 경찰 수사를 방해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네. 또 범행 당일이었던 지난 14일에는 정신과를 직접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진료를 받았는데 이것도 결국 심신미약으로 인정을 받아서 나중에 좀 형량을 적게 받으려고 했던 그런 속셈이었던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니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곳곳에 약간 구멍이 보이는 게 있어요. 내가 휴가 중인 직원인데 내부망 본다 그래갖고 이거를 그냥 그렇습니까? 하고 보게끔 해준 것도 사실 선뜻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데 유호정 기자, 사실 이게 살인 사건으로 번지기 전에 스토킹이 먼저 선행이 됐었잖아요. 그럼 스토킹 때 뭔가 조치가 있었으면 그러면 이걸 살인 사건까지 가기 전에 막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스토킹 피해 경찰 신고도 있었고 심지어 이 사건이 재판에 넘겨져서 네.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일단 네.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350여 차례 문자를 만나달라라는 문자를 받고 이 스토킹 피해로 이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했고요. 네. 이때 경찰이 이 전씨를 긴급 체포해서 영장을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스토킹 방지법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이 불법 정보 유통 금지 위반 혐의로 이 관련한 구속 영장이 신청을 했는데 네. 이때 법원은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고소를 당했으니까 합의를 하자라면서 추가적인 스토킹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추가로 스토킹 혐의가 추가로 고소가 되는데 이때는 또 별도의 구속영장 신청이 없던 상황입니다. 결국 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상황에서 검찰의 징역 9년 구형이 있었음에도 이 선고를 하루 앞둔 날 이 피의자는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네, 네,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도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사실 지금 이 얘기 나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지금 공분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김영 기자, 네. 이것 말고 또 있어요? 공분 일으킬 만한 게? 그렇습니다. 이 피의자가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이 재판을 받는 중에도 월급을 받았고요. 네. 지난 연말 같은 경우에는 성과급 610만 원 정도도 그대로 수령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직위 해계가 됐지만은 이 직위 해제라는 게 이 형이 확정이 나기 전까지는 이 퇴사를 시키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네. 이렇게 일종의 대기 조치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기 중에는 이 정상적으로 이 규정에 따라서 월급을 받았다는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 특히 직위 해제 동안 이 직원의 내부 전산망 접속 권한까지 유지가 됐기 때문에 이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스토킹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네. 좀 알려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예. 요거 하나만 정말 짧게 여쭤볼게요. 예. 만약에 판사가 구속을 시켰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지 않았겠느냐라는 이런 여론도 있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판사가 판단하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웬만하면은 구속을 안 시키는 게 네. 판사의 어떤 뭐 인권 보호 차원이니까 다만 네. 이게 얼마나 심각했는지 여부를 수사기관이 정확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뭐 부족하지 않았나 보입니다. 네, 지금 이 판사의 판단이 문제라기보다는 그때 좀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